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현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란 특별재판부, 그게 뭐 위헌이냐, 노 교수님? 그럼 이게 위헌이 아닙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 또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시민단체 그리고 여당 의원까지 위헌 소지가 크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헌법 전문가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뭐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 그러면 위헌이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이고요. 두 번째 뭐 또 국회가 만들면 된다?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긴 하지만 그 법률도 헌법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아무거나 만든다고 해서 법률이 다 위헌이 아닌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해서 위헌이라고 선고하면 법률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도. 또 세 번째,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특별 이게 붙은 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법원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허법원이라든지 가정법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특수법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헌법이 예정하지 않고 있는 특별 뭐 이런 걸 붙여서 사법부를 뭐 만다고 하는 것은 그 위헌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개별 사건입니다. 그렇죠? 내란 뭐 특별재판부라고 하니까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뭐 대장동 사건 특별재판부, 뭐 법인카드 이용 의혹 특별재판부, 대북송금 특별재판부 이런 거 만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좀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하는데 좀 비상계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고 위법이고. 그런데 그걸 내란하고 연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걸 내란이라고 해요.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상정하고 하는 거니까 개념적인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관이 어떤 사건을 재판할지를 사법부 외에 어떤 집단이 개입을 해서 정한다는 게 굉장히 위헌성이 크다. 이 지점을 지금 짚어주신 건데 어떠세요? 그런 주장도 뭐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고 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변호사협회와 또 법관회의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구성 자체는 저는 위헌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또한 이게 개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부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많은 국민들의 길에서 추위에 떨면서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국회를 침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범하고 경찰과 검찰을 이 내란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역사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 재판부 자체에 대해서 위헌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 내란 재판부를 구성했다라고 해서 또 마치 국민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영장실질이라든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더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이런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민주당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구더기가 싫죠.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피해자가 나라면서. 다만 이 검찰 보안 수사권이라는 틀 자체만은 깨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검찰을 구더기에 비유한 말씀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검찰 조직은 어제 아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검사,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란 분이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기 이전에 변호사로서 실무를 해본 분일 겁니다. 본인이 그 정치적 맥락에서 본인이 지금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없을 경우 과연 공룡 경찰, 모든 권한이 집중된, 거기다 무력까지 있는 경찰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할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보안수사 요건 내지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오히려 이번 문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역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 적잖은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을 견제할 방법으로서의 어떤 검찰 조직, 시스템 자체는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만은 민주당 내 강경파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지 싶어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하신 그 구더기와 관련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닦느냐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을 인용한 것이지 저는 뭐 검찰과 검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검찰청은 해체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해졌으니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사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보안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검찰 측에서는 여전히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큰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고, 보안 수사권을 유지한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하자라는 것이고,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직접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아마 추후에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구더기 장독대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인데 파장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날, 그러니까 100일 잔칫날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이 파기가 되면서 이분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문 크게 불러드리고요. 그 협의가 결렬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종 협의가. 1차 어제 협의한 거라니까. 자, 이게 무슨 상임위 간사 간의 합의도 아니고요. 원내 수석 간의 합의도 아니고 원내 대표 간의 합의가 이렇게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전 특검법 통과 그 내용이라든지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 경과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사이좋게 참 합의문 불러드리고 이렇게 해서 또 내용도 이렇게 특검법 합의했다. 모처럼이었어요. 모처럼 그래서 저도 이거 참 모처럼 협치가 되나 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만나더니 뭔가 좀 협치가 되나 보다 했는데, 그걸 파기하고 나서 나중에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이 분명히 합의라고 해놓고 협의였다 이렇게 말을 바꿨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보고 사과하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 말이 맞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경과에서 원내 교섭 문제는 원내대표의 권한 아닙니까? 그걸 당대표가 이래저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원내총무라 그랬는데 원내대표, 당대표, 저희의 권한이 전혀 다른데 그걸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을 이렇게 당대표가 파기되는가?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 경과가. 또 한 가지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대표실과 협의했기 때문에 정청 대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하고도 분명히 협의했을 거고요. 그런 걸 이렇게 파기하면서 다시 나와서 또 마치 아무런 다른 사람과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과를 보면
앞으로 뭐 여야가 협치를 한다든가 또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이 모두가 협의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강경파 그 목소리가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뭐하러 뭐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냥 그 강경파들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예. 이건 정치의 의미가 없고 정치는 의미가 없는 그런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를 누구랑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협치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국민이 준 정부이기 때문에 이 내란 극복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저는 이 정치적 개입이 과도해 보이면 뭐 정치보복이다라든가 이런 논란들 또 협치가 없다라고 하는 논란이 많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수사를 하고 그래서 민주기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또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늘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수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타협하는 것보다는 특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았는데 선택적인 잘못이 좀 있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또 혼선 있는 부분은 또 국민의힘에게 또 죄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과정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책임지는 모습으로 서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지도부의 책임이다. 이 부분은 당원들과 또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라고 한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좀 항의하는 모습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모든 책임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혼란도 더 키우고 또 당원들의 반발도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공개된 파열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오늘 뭐 사과라고 하신 거 관련해서도 오늘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공개사과 얘기하시는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 좀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자, 지금 중요한 지점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마지막 발언 같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느냐. 당 지도부와 다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불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투톱의 정면 충돌, 민주당 진영의 내부 권력 투쟁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없지 아니한 것 같은데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앙돼가지고 그대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은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해서 대표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만큼 분노감을 표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며칠 전만 해도 그 대통령실 가서 여야 대표 간에서 손잡으면서 대통령이 협치해라. 특히 여당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나눠줘라라고 했던 그런 취지를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로서 원내 사립탑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협의를 거쳤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를 보면은 실제로 그 지도부와 다 긴밀히 소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정 대표가 이거 그냥 캔슬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상 원내 지도부 대표로서는 그리고 뭐라고 지금 정 대표가 얘기했냐면 재협상 지시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하 관계로 그냥 지시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서도 약간 할랭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도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떻게 보면 봉합되는 것도 국민들은 좀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청래 대표가 이 합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기엔 좀 어색합니다. 이 원내대표들이 어디 밀실에 가서 두 분이서 몰래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하기 마련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와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낸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추정컨대 이 여야 합의문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내란 각종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안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소통이 된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러게 된 합의안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지언정 아마 정청래 대표와는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이런 갈등과 그런 분란이 노출되는 것 자체라고 살펴보게 되면 아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후에는 이러한 갈등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이 저 합의가 발표된 뒤에 어떤 당 게시판이라든지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굉장히 항의성 글들을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강성 의원들과 또 정청래 대표가 뜨거 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톡방에서 처음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사퇴까지 강성 당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고 실제 내란 과정에 있어서 수개월 동안 많은 지지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광화문 앞에 정말 힘들게 이렇게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힘들게 이걸 극복하고 정권을 탄핵시키고 교체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건 협치의 대상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여야 대표회담을 하고 그리고 협치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나 지도부도 조금 부담이 있었을 수 있겠다 싶고요. 또 추석 전에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 등을 매듭짓겠다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이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양보를 하더라도 추석 전에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좀 지키려고 하는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원칙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인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지도부가 조금 전체적으로는 좀 서두른 감이 있다. 그리고 내란 극복 문제만은 결코 이렇게 우물쭈물 대충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특검법 합의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여야 합의에 대해서 자신은 사전에 몰랐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여당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모아놓고 협치를 얘기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불과 며칠 전이라고 했는데 그 나흘 전이 확실한 모양입니다. 그때 정말 보면서 저렇게 여야 함께 뭐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뭔가 좀 달라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더구나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말도 안 섞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 보였으면 그다음부터는 협치가 되나 보다라고 했습니다. 협치란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런 협치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내 걸 조금 양보하고 상대의 어떤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결론을 내는 게 협치가 아닌가요? 글쎄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협치는. 야당 목소리를 듣겠다고 얘기했으면 야당이 주장한 거 뭔가 조금 받아들여줘야만 그게 기본적으로 야당과의 대화 소통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않으면서 협치를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 역시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을 의식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직접 민주주의 국민들의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도 대통령 선출되었으면 그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여당도 대표도 원내대표도 모두가 그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이런 것들은 대의 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여야의 합의,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협치가 아니고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의해온 내용에 대해서 야합이라고 얘기를 한 건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들으세요? 일단 좀 전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협치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저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내란과 관련된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특검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강성 지지층들이 주장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의견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법이라든가 3대 특검법의 개정안에 그런 식으로 타협할 의사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내 의사소통과 이런 일정 부분 조율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여야 정치권 모두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